여러분, 전신 운동 아시죠? 전신 운동. 플랭크. 딱 바닥에 팔꿈치를 딱 대고 엎드려서 그 자세를 유지하는 운동이죠. 플랭크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1분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엄청 힘들죠. 네, 저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1초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플랭크를 물리학에서는 1로 쳐주지 않습니다. 물리학에서 이 1은 힘의 이동거리를 곱한 것을 1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1이 성립되려면 일단 힘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플랭크 어떻습니까? 제자리에서 꼼짝 않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무리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1은 아닙니다. 또 겨울에 시골에서 비료포대를 타고 비탈길에서 썰매를 탄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정말 옛날 얘기네요. 일정한 속도로 비탈길에서 이 포대를 타고 내려오는 썰매가 이동을 하죠. 하지만 썰매에 가한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썰매에 내가 가한 힘이 0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1을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비료포대를 타면 이걸 1이냐고 물어보지도 않죠. 노는 거야, 노는 거. 당연히 1이 아닙니다. 1이냐 아니냐를 그냥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개념이 따로 있다.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1이랑은 좀 다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지금까지 또 1이라는 것만 설명을 하냐. 그 이유가 뭐냐. 이 1이 바로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에너지는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좁은 의미에서의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서로 호환이 되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단위도 같아요. 네, 줄이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네, 메디컬 드라마에서 수술하다가 환자의 심장이 멈추는 경우 이때 제세동기를 쓰면서 막 200줄, 300줄 막 차지하잖아요. 그게 바로 에너지단입니다. 그럼 일이 에너지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네, 내가 팔을 휘둘러서 공을 멀리 던졌어요. 그럼 내가 이 팔을 휘두르는 일을 한 만큼 공이라는 물체에게 운동 에너지를 준 겁니다. 그죠? 내가 바퀴가 달린 휠체어를 밀어요. 휠체어에게 운동 에너지를 준 겁니다. 즉 이렇게 내가 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택배 상자가 선반 위에 있습니다. 선반 위에 있는 택배 상자는 지금은 정지해 있어요. 근데 지면을 기준으로 그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언제든지 조금만 뭔가가 바뀌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금 이 택배 상자가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운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에너지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가능성 있는데? 야, 이거 잠재력 있다. 이렇게 할 때 포텐셜 있다. 야, 포텐 있다. 혹은 포텐 터졌다. 이런 말 하잖아요. 같은 뜻입니다. 바닥에 그냥 놓여있는 생수병. 이거는 아무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죠. 하지만 아파트 40층 난간에 놓여있는 생수병. 이게 불안정하게 놓여있다면 떨어지잖아요. 길거리를 다니는 행인이 이걸 맞게 되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생수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생수병이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어 자체가 어떤 분께는 생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모두가 어릴 때 배운 개념입니다. 단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라 위치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배웠을 뿐이죠. 저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둘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둘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왜냐? 위치 에너지. 느낌이 좋아. 포텐셜 에너지.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둘 다 알고 계세요. 다시 에너지로 돌아볼게요. 방금 일이 운동 에너지가 되고 또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것을 바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물체 운동이랑 관련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자, 여기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와 C를 거쳐서 D로 가죠. 처음 A 지점까지는 모터가 열차에 열일을 해서 올라갑니다. 네,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최대 높이로 올라갔을 때 어떻습니까? 잠깐 열차가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 어떻습니까? 동력이 없어도 중력에 의해서 열차가 빠르게 운동을 합니다. 그 드라마틱한 속력의 변화 때문에 롤러코스터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 물론 저는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제 무서워하진 않고요. 그냥 위기 감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롤러코스터는 비교적 안전한 놀이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위기가 없겠죠. 여기서 문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열차의 위치로 봤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높은 건 어느 지점일까? 아, 이거는 뭐 너무 쉽죠. 네,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 가장 높이 있는 A 지점이겠죠. 잠재력이 가장 큰 상태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속력이 빠른 구간은 어디일까? 그림상으로 보면은 한 B 정도가 굉장히 빨라 보여. 왜냐? 내리막길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 속력이 빠르다는 건 우리가 이걸 물리학적으로 봐야 돼요.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큰 상태, 이때가 속력이 가장 빠르겠죠. 그럼 그건 어디일까? 정답 C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다시 말하면 뭐냐? 역학적 에너지, 두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이 두 가지의 합은 보존이 돼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작을 때, 다시 말해서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C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작으니까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겁니다. 즉, 빠르겠죠. 번지 점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점프대에 올라가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롤러코스터와 마찬가지로 맨 밑에 도달하는 그 순간의 속력이 아마 가장 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이야기에서 좀 이상하거나 궁금한 점 없으세요? 과학에서는 호기심은 물론이고 의심도 굉장한 미덕입니다. 약간 이해가 안 가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공을 바닥에 튕긴다고 상상해 보세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면 공을 딱 튕기면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다시 원래대로 포텐셜 에너지가 돌아와야겠죠. 그러면 처음 높이만큼 계속 튀어 올라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공의 높이는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멈추죠.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들은 운동할 때 일반적으로 마찰이나 공기저항 같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뭐야? 그렇다면 에너지는 사라져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에너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다는 전제가 붙지만 이보다 더 광범위한, 사실상 어떠한 전제도 붙지 않는 법칙이 있어요.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아까 공의 예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을 바닥에 튕겨서 공이 바닥에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닥에 부딪힐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공과 바닥의 온도가 아주 살짝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과 바닥에 열 에너지가 발생한 거예요. 물론 그게 으아 뜨거, 으아 라면 끓여 먹자 이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뀐 겁니다. 아주 작은 에너지겠죠. 그리고 남은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버리면 그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공은 이제 더 이상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겠죠. 다 전환됐으니까 그때 공은 운동을 멈추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공만 생각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았죠.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합한 전체,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든 요소들에 있는 모든 에너지, 이거는 사라지거나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고 보존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 다른 이름으로는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아, 근데 그럼 이럴 수 있어. 아니, 그러면은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면 되잖아. 왜 여기다가 또 뭐 연력학 제1법칙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렵잖아. 법칙이 두 개잖아. 왜 같은 법칙인데 왜 두 개를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반대예요, 순서가. 열과 일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다 만들어진 연력학 제1법칙이 나왔는데, 야, 이게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구나. 그러면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부르는 게 좀 직관적이겠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좀 직관적인 이름으로 같이 부르는 겁니다. 연력학이라는 것 자체가 열과 역학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에서 조금은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연력학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야, 뭐 하니? 요새 연력학 어때? 뭐 이러지 않잖아. 연력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색해요. 사실은 연력학이라는 단어는 어색하지만 연력학 자체는 상당히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자동차, 여러분 타고 다닌 거잖아요. 네, 이게 연력학의 산물입니다. 1차 산업혁명이 대표하는 과학기술 뭐죠? 증기기관. 네,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처럼 열을 이용해서 일하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열기관은 열을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입니다. 연력학의 역사는 이 열기관 연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의 대표적인 열기관은 바로 자동차 엔진입니다. 엔진의 작동 원리를 보시면 열이 어떻게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가, 그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실린더가 있는데요. 실린더에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연료랑 공기를 넣고 압축시켜서 폭발을 일으킵니다. 팽창한 공기가 피스톤을 밀어내겠죠. 그러면 피스톤이 일을 하게 돼요. 이 피스톤이 일을 하면 크랭크 축부터 이 일이 가해진 물체들의 역학적 에너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 때문에 바퀴도 굴러가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저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엔진의 기본 원리예요. 쉽게 생각하면 주전자나 냄비에 열을 가하면, 뭘 끓이면 어떻습니까? 덮어놨던 뚜껑이 어때요? 들썩들썩 움직이잖아요. 퍽퍽퍽퍽 움직이잖아.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냥 단순히 열 에너지를 가했을 뿐인데 물리적인 움직임이 드러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야,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변할 수 있구나 라는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인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열 에너지가 일로 변하려면 결국 실린더 안의 기체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기체를 데우는데도 에너지가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체 에너지 양은 보존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체한테도 에너지가 가버리면은 이 열 에너지가 100%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열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중간에 마진을 띄는 이 소매상들이 있는 거야. 내가 이런 거예요. 친구한테 야 100만 원 좀 줘. 그럼 친구한테 100만 원을 주면 이 친구가 100만 원을 바로 받겠죠. 그럼 끝나는 거야. 근데 100만 원 줬는데 실제 친구한테 95만 원만 전달돼. 즉 나는 원래 100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95만 원만 가니까 얼마 아까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예를 들어서 애초에 열 에너지가 100이었어. 이게 최종적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게 95만 원이 가면 좋잖아. 50만 원도 안 돼. 뭐야 이게? 중간에서 마진을 50을 넘게 떼어. 야, 이럴 수가 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열 효율이 40만 대도 좋은 겁니다. 중간에 이 마진 띄는 분들이 너무 많이 떼어가는 거야. 야, 이거 60을 떼어가도 고맙습니다. 네, 자동차 움직이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하는 거, 손실되지 않고 잘 지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하시겠죠? 즉, 내가 의도한 대로 에너지를 잘 보관하고 이 에너지를 손실 없이 사용하는 거. 요게 인간의 오랜 욕망이었던 거죠.